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 XAML의 스타일을 사용하여서 일관된 U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동적 리소스 또는 정적 리소스를 이용해서 UI를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리소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공통된 코드들을 제멀 코드 자체에서 삭제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코드를 정리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인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소스는 XAML 태그에서 하드 코딩된 중복값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지만 각 속성 값을 개별적으로 활동하면 복잡하고 장황한 XAML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사용해서 여러 설정을 스타일로 그룹화하여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리소스를 사용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버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K 버튼이고 하나는 캔슬 버튼이에요. 네 개의 속성에 대해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스태틱 리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런타임에 변화가 없을 거다 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스태틱 리소스를 가지고 4개의 속성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코드를 보시면 장황하죠? 백그라운드, 보더, 보더 위스, 텍스트. 물론 이렇게 장황하다고 해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정도로 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죠. 하지만 이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 저런 버튼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리소스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코드가 점점 더 복잡해지겠죠. 이러한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세터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스타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주요 구성 요소예요. 세터에 property라는 속성이 있고 property는 텍스트 컬러로 할 거고 value는 화이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 컬러 속성에 대해서 세터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터에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태틱 리소스를 사용해서 텍스트 컬러라는 거를 텍스트 컬러 프로퍼티의 세터를 통해서 적용을 했어요. 여기서 세터에 지정하는 속성 값은 바인딩 가능한 속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이 텍스트 컬러 프로퍼티라는 바인딩 가능한 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텍스트 컬러에는 텍스트 컬러 프로퍼티라는 바인딩 가능한 속성이 있습니다. 스타일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스타일이 무엇일까요? 스타일은 저러한 세터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스타일은 타겟 타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세터의 프로퍼티들을 그 타겟 타입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소스 예제를 보시면 스타일이 타겟 타입에 버튼을 넣고요. 세터를 통해서 여러 세터들의 백그라운드, 보더 컬러, 보더 위스, 텍스트 컬러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위스, 텍스트 컬러에 대해서 이 버튼이라는 스타일을 통해서 한 번에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버튼 타겟 타입에 대해서 4가지 속성을 한 번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기했던 리소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스타일은 어디에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내역을 알려드릴게요. 스타일의 정의 보시면 일반적으로 리소스 딕셔너리 객체 내부의 리소스로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사전 내부의 리소스로 정의하는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타일 해가지고 컨텐츠 페이지 리소시즈라는 거 밑에다가 넣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키 값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my 버튼 스타일이라고요. 그리고 타겟 타입은 버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이 my 버튼 타입을 스타일이라는 버튼 속성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static resource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태틱 리소스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런타임에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런타임의 테마를 동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이나믹 리소스를 이용하여 스타일을 로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암시적과 명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전에 저희가 키 값을 지정을 했죠. 스타일에 타겟 타입과 키 값을 지정하고요. 버튼에서 그 키 값을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게 명시적 적용이에요. 그렇다면 암시적 적용은 무엇일까요? 암시적 적용에서는 타겟 타입은 있지만 키 값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모든 버튼에 같은 형태의 스타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했던 모든 버튼은 이 리소스 또는 스타일을 정의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컨텐츠 페이지 리소시즈라고 해놨잖아요. 이것은 현재 페이지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현재 페이지의 모든 버튼에 이 스타일을 자동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시적 스타일이라고 해요. 자, 암시적 스타일을 사용할 때 이렇게 보면 범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가 컨텐츠 페이지 범위에 할지 아니면 앱 전체에 적용을 할지 또는 어떠한 스코프를 정해서 스코프에다가 넣을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암시적 스타일을 컨트롤에 일치시키려면 지정된 타겟 타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자, 버튼이 아닌 다른 형태, 버튼을 위에서 상속하고 있는 형태로 해서는 그 상속에 대해서 스타일을 수신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말이에요. 다시 만들었다든지 또는 이 MAUI 컨트롤 중에서 버튼을 상속받아서 재구현한 차일드 컨트롤이 있다고 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이 차일드 컨트롤이 버튼의 스타일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용하게 하려면 자, 스타일 apply to derived types라는 특성을 true로 설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스타일에서 선언할 때 자, 버튼 형태를 상속한 모든 컨트롤에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apply to derived types는 true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버튼 형태의 스타일을 적용하고 버튼에서 상속하는 모든 버튼, 라디오 버튼 또는 이미지 버튼 또는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정의 유형 이 모든 버튼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재정의 또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미리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특정 속성 같은 것들을 변경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타겟 타입은 버튼으로 지정했고요. 키는 my 버튼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레디우스, 보더 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줬어요. 그거를 지금 버튼에 지정했죠. 스타일에서 스태틱 리소스로 이 키 값을 넣어줬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 버튼은 블루가 아닌 다른 색깔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그 색깔을 변경해 주면 자동으로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이런 걸 스타일의 재정의라고 얘기해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라고 하면 레드가 써지고요. 이 내역이 없다면 기본값인 블루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유형 지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버튼과 레이블에 사용자 정의 배경색을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상위 유형인 비주얼 엘리먼트를 타겟 타입으로 하여 스타일을 만들어 사용하면 모두가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X키 my visual element style 이라고 하고 타겟 타입에 비주얼 엘리먼트를 한 다음에 스타일과 버튼 스타일과 레이블 스타일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들죠. 아까 이전에 제가 얘기할 때 정확히 맞춰지지 않으면, 타겟 타입에 맞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는 그 상위 타입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건 암시적 형식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암시적 스타일을 쓸 때는 우리가 이 키 값을 지정하지 않죠.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타겟 타입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MAUI는 이 타겟 타입만 가지고 하는 암시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타입을 정확히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만약에 적용을 하고 싶다, 암시적일 때도, 그러면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걸 넣어주시면 되냐면 apply to derived types는 true를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유형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상위 유형을 지정할 때는 항상 키 값이 있어야 한다. 키 값이 없는 암시적 형식에서 사용하려면 apply to derived types true를 꼭 사용하여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ased on을 사용하여 스타일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속은 어떤 게 다르냐면 아까 오버라이드 나왔죠? 오버라이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엔트리와 버튼 각각의 스타일을 정의했다고 해볼게요. 자, 버튼에는 my 버튼 스타일, 엔트리에는 my 엔트리 스타일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보더 컬러하고 보더 위스가 있고 엔트리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고 텍스트 컬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금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라는 값으로 똑같아요. 자, 이때는 타겟 타입을 비주얼 엘리먼트로 지정하고 X키에 my visual element style이라고 한 다음에 세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나머지 스타일들에서 based on을 이용해서 상속을 받고요. 상속받은 나머지 다른 값들을 정의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ased on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강좌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예제를 이어서 사용해서요. 여러가지 지금 봤던 내역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이전의 소스들이에요. 이전 강좌에서 저희가 썼던 내역의 마지막 페이지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놨던 소스를 수정을 할 건데 컨텐츠 페이지 리소스즈 밑에 보시면 리소스 딕셔너리가 있죠. 여기에 저희가 리소스들을 정의를 했어요. 이제 스타일을 정의를 해서 얘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타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스타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자, 스타일 안에다가 키를 정의를 할 거예요. 키를 정의를 해서 info label 스타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타입은 뭐라고 할까요? 레이블이라고 지정할게요. 레이블이라고 지정을 하면 레이블 형태의 X키인 info 레이블 스타일을 적용한 모든 레이블은 우리가 정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이 컬러 W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키 값을 추가할 겁니다. 자, 세터를 지정을 하셔가지고요. 프로퍼티로 자, BG 컬러 있죠. 자, 그 다음에 포지 컬러가 있고요. 일단 텍스트 컬러부터 지정을 할게요. 텍스트 컬러를 value로 해서 얘를 포지 컬러, FG 컬러를 넣어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소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스태틱
리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fg 컬러를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터를 닫아주고요. 복사해서요. 자, 두 가지를 더 넣을 거고요. 첫 번째는 폰트 사이즈.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폰트 사이즈라고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마지막은 폰트 애트리뷰트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볼드라는 밸류를 넣어줄 겁니다. 이거는 스태틱 리소스가 아니니까 그대로 볼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세터, 스타일을 다 지정했어요. 이제 레이블들에게 요것들을 정의해주면 돼요. 자, 레이블 보시면 fg 컬러 폰트 사이즈, fg 컬러 폰트 사이즈 여기 다 있죠. 자, 이 녀석들을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빌 레이블, 팀 레이블, 토탈 레이블부터 변경을 할게요. 텍스트 컬러 폰트 사이즈를 지우세요.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요.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스타일의 이름을 스태틱 리소스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름을 저희가 뭐라고 했죠? info label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다른 두 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지정이 됐죠. 지정이 됐는데 밑에 쪽 레이블 두 개도 어차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팁 아웃풋과 토탈 아웃풋이 있어요. 얘들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텍스트 컬러 폰트 사이즈 대체, 텍스트 컬러 폰트 사이즈 대체, 이렇게 스타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적용을 해봤으니 한번 실행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럼 저희가 이전에 개발했던 그 내역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info label 스타일도 적혀 있고 뭐 다른 레이블들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상속을 사용하여 얘를 조금 다시 구현해 볼게요. 우리가 스타일 상속을 통해서 중복된 값을 또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값이 중복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이 있고 인포 레이블 스타일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은 텍스트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만 적용을 할 거고, 인포 레이블 스타일은 거기에다가 볼드 값을 추가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볼드 값을 추가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애를 보면 모든 것에 이 볼드 값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모두 볼드 값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정할 거예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요.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에 텍스트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쪽은 필요가 없으니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베이스 레벨 스타일에 fg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를 다시 상속받아 오려면 베이스드 on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이스드 on을 넣어서 스태틱 리소스를 통해서 불러올게요. 자, 스태틱 리소스가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인포 레이블 스타일을 쓰는 애들은 자, 볼드 값이 적용이 될 거고, 이 아래쪽 두 개의 레이블은 볼드 값을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변경을 하고 이전에 이렇게 나와 있던 게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멈췄다가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한번 실행되고 나면 상당히 빠르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실제로 이 뒤쪽 0.00, 0.00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을 거예요. 네. 인포 레이블에서 베이스 레이블 스타일로 변경되면서 볼드 값을 줄지 안 줄지 지정을 한 거죠. .NET MAUI XAML에서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리소스를 생성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범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스타일도 컨텐츠 페이지 밑에 있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에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까지만 적용이 될 테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페이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 리소스를 선언할 때 어떻게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페이지가 여긴 두 개인데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페이지 밑에 레이아웃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루트 레이아웃은 하나만 가능하고요. 레이아웃 안에 또 레이아웃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 레이아웃을 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뷰들은 뭐냐? 그렇다면 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윈도우 폼이나 MFC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뷰는 컨트롤을 일컬어요. 그룹핑된 어떤 컨트롤이나 단위 하나하나의 컨트롤들을 모두 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MAUI는 뷰라고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꼭 뷰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다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뷰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걸 따라 하도록 할게요. 뷰는 버튼 또는 레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리소스와 스타일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application.resources라는 거 밑에다가 정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static resource 하고 해당 키를 적으시면 자동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자,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전체 영역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아래 이미지는 또 뭐를 요약한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리소스 같은 경우를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도 선언을 하고 컨텐트 페이지 쪽에도 선언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헷갈릴 수도 있겠죠. 여럿이 작업할 수도 있고 리소스 키가 둘 사이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에서도 X키, my text color라고 해놓고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서도 X키, my text color라고 하게 되면 이 메커니즘, MAUI 메커니즘에서는 어떻게 리소스를 찾아서 적용을 할까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걸 쓸지, 컨텐츠 페이지에 있는 거를 쓸지 그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 규칙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뷰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순으로 가장 작은 범위의 위치부터 가장 넓은 범위의 위치까지로 그 프리오리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뷰가 제일 높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낮습니다. 같은 my text 컬러를 적용했다면 뷰 단에서 저희가 레드라고 적용을 했고 레이아웃에서 옐로우, 페이지에서 블랙, 어플리케이션에서 블루라고 했다면 뷰 단에 있는 레드가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밑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하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서 X키로 MSG라고 하고요. 스트링인 2를 넣었어요. 컨텐츠 페이지에서는 그걸 1이라고
밸류 값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태틱 리소스를 통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MSG에는 뭐가 찍히겠어요? 요거 보시면 알죠? 컨텐츠 페이지는 여기 있고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페이지가 먼저겠죠? 페이지에 있는 키 값의 내용이 들어가서 1이라는 값이 세팅되게 됩니다. 자, 일단 메인 페이지 제머를 열어보시면 리소스 딕셔너리 밑에 우리가 스타일부터 컬러까지 정의를 해놨죠. 자, 이 부분을 옮길 거예요. 어디로 옮길 거냐면 app.xaml 밑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요 컬러부터 스타일까지를 컨트롤 X를 하시고요. app.xaml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리소스 딕셔너리 밑에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딱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읽어올까요? 어떻게 읽어올까요? 읽어오는 건 똑같다고 했죠. 저희가 변경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게 바뀔까요? 바뀔 값이 사실 없어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커스텀 T 페이지라고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 빌 레이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면 얘들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쵸?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적용이 되는지 지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만 볼 거고요. 다음 페이지인 컨텐츠 페이지에 넘어가서 해당 내역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빌, 팁, 토탈 해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Use Custom Calculator를 누르셔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고 여기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폰트 사이즈, 폰트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까지 적용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리소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인 메인 페이지 말고 커스텀 팀 페이지에도 리소스 및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일단 Shift F 눌러서 빼고요. 폰트 사이즈하고 폰트 애트리뷰트를 보니까 폰트 사이즈 22, 폰트 애트리뷰트 볼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app XAML에 어떤 리소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폰트 사이즈는 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FG 컬러는 뭐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 녀석 FG 컬러는 없네요. FG 컬러는 없고 여기에 폰트 사이즈하고 볼드 값만 있어요. 그러면 이 폰트 사이즈하고 볼드만 적용된 애를 가져가야 되는데 스타일로는 저희가 적용할 수가 없죠. 스타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요 녀석 폰트 사이즈하고 볼드에 대해서만 따로 만든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그 녀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희가 스타일을 하나 복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info label style 2라고 하겠습니다. 베이스 레이블에서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자, 볼드 값과 이 폰트 사이즈를 넣는다고 했죠. 세터를 가지고 폰트 사이즈를 복사해서요.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info label style 2를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영역에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쓸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커스텀 T 페이지에 넣을 겁니다. 이전에 메인 페이지에서 넣었던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커스텀 T 페이지에 폰트 사이즈하고 폰트 애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2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다시 복사. 그리고 아래쪽을 대체해 줍니다. 자, 이렇게 대체하시고 아래쪽도 폰트 사이즈 22고 폰트 애트리뷰트가 있느냐 해서 봤더니 폰트 애트리뷰트는 없어요. 얘들은.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들은 또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저걸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스타일이 아닌 직접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에다가 스태틱 리소스라고 하시고요. 폰트 사이즈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저는 스타일을 쓸 때도 있고 스타일이 아닌 직접적인 리소스를 가져올 때도 있잖아요. 그룹핑에서 써야 할 경우는 이렇게 스타일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그룹핑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리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좋습니다. 굳이 재정의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폰트 사이즈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폰트 사이즈가 또 있는데 얘들은 뭐 미디엄이네 뭐네 해서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얘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처음 한번 실행하는 건 상당히 느리지만 그 뒤부터는 빠르다고 했죠. 자, 우리가 대체했던 그대로 이전 페이지하고 똑같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됐다면 이런 크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나왔겠죠. 22 사이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 문제 없이 됐다고 보여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한 게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플라이아웃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MAUI의 제멀에서 왼쪽 측면에서부터 메뉴바가 튀어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슬라이딩 되듯이 와요. 그래서 미끄러지듯 나타나는 탐색 유형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햄버거 메뉴 또는 3개의 수평선 이런 게 있으면서 해당하는 아이콘을 탭하면 왼쪽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듯 메뉴가 튀어나오게 돼요. 이 화면 보시면 헤더가 있고 도메스틱, monkeys, elephant, bears 이런 식으로 플라이아웃 아이템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help라 그래서 메뉴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밑에 쪽에 부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플라이아웃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MAUI app 테스트 밑에 보시면 제가 플라이아웃 내비게이션이란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그 아래 데이터하고 페이지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는 About 페이지, 메인 페이지, 선라이즈 페이지가 있어요. 메인 페이지는 달에 대한 어떤 내역을 해놨습니다. 지금이 무슨 달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초승달인지, 금운달인지, 보름달인지, 반달인지 이런 내역이 있고요. 선라이즈는 태양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태양의 시간대별로 어디에 있고 어떤 형태다라는 거를 구현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플라이아웃 내비게이션 밑에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에서 let long 서비스라는 거하고 moon phase calculator, sunrise 서비스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sunrise 서비스 보시면 HTTPS로 되어 있죠. API sunrise sunset org 이걸 가지고 태양이 언제 뜨고 언제 세팅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 작업을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 이 많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기준으로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hello 또는 first page, second page 이렇게 세 가지만 만드셔도 되고요. 그게 싫으시다면 이 구조를 가지고 하시되 메인 페이지에는 메인을 그냥 찍어주시고 sunrise는 sun이라고 하시고 about 페이지는 about이라고 한 다음에 페이지의 이동만 적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페이지의 이동이나 플레이아웃,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전에 미리 만들어준 MS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소스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왜 조금 수정했냐면 컴파일이 안 되거나 뭔가 동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 문 페이지에 대한 내역들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sunrise는 태양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out은 about 이 페이지에 대한 이 앱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app shell로 가셔가지고 이 페이지스 밑에 있는 메인 페이지를 얘가 참조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XML NS 로컬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요. MAUI 테스트, app 테스트 밑에 어디에 있냐면 fly out navigation 밑에 pages 밑에 있죠.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local fly out navigation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러면 요것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app shell 처음에 앱이 실행이 되면서 메인 페이지를 이 메인 페이지가 아닌 fly out navigation 폴더 밑에 pages 밑에 있는 이 메인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작업하실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리소스를 잠깐 볼게요. 리소스 밑에 보시면 이미지에 몇몇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커밋이라는 거 해성이죠. 그 다음에 달, 이거는 퀘스천 마크, 스타필드라 그래서 별들에 대한 거, 그리고 해. 네, 이런 아이콘들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fly out 헤더랑 아이템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셀 컨텐츠로 메인 페이지를 직접 가도록 했잖아요. 잠시 얘를 주석 처리해 볼게요. 그리고 shell fly out behavior라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disabled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이 저렇게 선언이 되면 fly out이 나오지 않아요, 메뉴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시고요. fly out 아이콘이라는 걸 속성을 이용해서 문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서요. 이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헤더를 만들 건데요. shell fly out 헤더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자, shell fly out 헤더 미리 저렇게 만들고요. 그리드 레이아웃 안쪽에다가 하이트 리퀘스트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서 이미지 소스에 문을 넣은 다음에 넣었어요. 이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fly out 아이템이라는 걸 넣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지정을 해줄게요. 타이틀은 문 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문.png를 넣을 거예요.
run.png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shell 컨텐츠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로컬 플레이아웃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죠. 네, 요 부분을 한번 요 밑에 있는 녀석이죠. 컨트롤 C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메인 페이지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shell 컨텐츠 타이틀은 홈이라고 하고요. 메인 페이지 라우트 주소 적고요. 이렇게 해서 문에 대해서 메인 페이지랑 연결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sunrise하고 about이 있다고 했죠. 복사해서요. 똑같이 sunrise, about 쓸 거예요. 자, 타이틀 바꿔볼게요. sunrise. 그리고 자, 아이콘도 sun이겠죠. 문이 아니고 sun이라고 하고요. 타이틀은 홈이 아니고 필요 없으니 요 타이틀은 삭제. 그리고 컨텐츠 템플릿에 데이터 템플릿 뭐 메인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얘가 sunrise 페이지로 바뀌어야겠죠. 이름도 똑같이 sunrise 페이지라고 바꿔줍니다. 라우트 경로를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우트 이름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해요. 다른 페이지에서. 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 문페이스라고 또 돼 있는 거를 about이라고 바꿔야겠죠.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question 마크를 넣어줍니다. question.png. 그리고 shell 컨텐츠의 타이틀은 필요 없으니 빼주시고요. 이것도 about 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라우트 경로도 about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이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실행했을 때 선라이즈 화면으로 이동 시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퍼미션이 필요하다는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실행이 됐고요. 실행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면 메인 페이지 왼쪽에 달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이고 달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 달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게요. 달 아이콘을 누르면 문페이지, sunrise, abou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문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 메인이 문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unrise를 눌러보시면 sunrise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죠? You need to declare using the permission. 아까 얘기했던 액세스가 안 된다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로케이션 접근을 하기 위한 액세스 퍼미션을 나한테 지정을 해주라 라는 이야기고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 XML 말고요. 그냥 CS 파일을 수정을 할 겁니다. 자, 잠시 멈추고요. Shift F5 누르셔가지고 그리고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로 가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manifest.xml 말고요. main application.cs를 누르세요. 네, main application.cs를 눌렀으면 using 밑으로 엔터를 하나 누르시고요. 제가 지금 적는 부분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적는 부분들을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좀 길지만 이거 잠깐 멈춰 놓고 이거 다 치세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쳐서 하드웨어에 내가 이 로케이션이나 이런 데에 접근하는 때 접근 가능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실행이 됐고요. 아까 그걸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라이즈를 눌러볼게요. 이제 제대로 나오죠? 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액세스를 이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라는 거죠. 그럴 때 뭐 using the app, 앱을 사용할 동안 하겠다. 또는 only this time, 지금 한 번만 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요걸 누르겠습니다. 계속 쓸 테니까요.
그러면 꽤 오랫동안 돌다가 아마 웹 서비스에서 뭔가를 못 가져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Sunrise 페이지로 왔죠. 다시 눌러서 About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얘를 눌러서 다시 Moon 페이지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쉘을 이용해서 Fly Out 메뉴를 구성을 했어요.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Fly Out Behavior에 Disabled라고 되어 있는 거 삭제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금방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퍼미션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두 개 잊지 마시고요. 이 Fly Out 헤더, 아이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쉘 컨텐츠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NET MAUI XAML에서 탭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전에 Fly Out 메뉴라는 걸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봤어요. 이제 탭바라는 걸 가지고 탭 메뉴를 만들고요. 그 안에 이 Fly Out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탭바는 이렇게 아래쪽에, 뭐 이게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iOS 같은데 iOS 밑에 몇 가지 이 메뉴들이 있어요. 이 푸터가 생성이 되는 것 같죠?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왜 탭이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누르면 바로바로 섹션이 변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AUI에서 쉘에 탭바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고요. 아래 그림을 한번 봐보면 이 영역이 있죠. Content Area that displays a page. 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컨텐츠 에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탭이에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글로브 누르면 글로브에 대한 내용, 컴파스 누르면 컴파스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맵을 누르면 맵에 대한 내용이 요 컨텐츠 에리어에 표시가 되겠죠. 코드를 보면 되게 구현이 가능해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면 탭바 밑에 탭이 있고, 그리고 탭 속성 중에 타이틀 아이콘이 있고요. 그 탭 안에 쉘 컨텐츠를 넣고 컨텐츠 템플릿 통해서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아웃 뭐 메뉴와 비슷하죠. 플라이아웃 아이템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아웃 아이템 안에다가 이렇게 쉘 컨텐츠를 넣으면 따로 탭을 지정하지 않아도 탭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appshell.xaml을 오픈하시고요.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플라이아웃 아이템을 일단 요렇게 주석을 처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템 메뉴를 넣을 거예요. 자, 플라이아웃 헤더가 있는데 헤더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으니까 탭바라고 하고, 탭바 밑에다가 두 가지를 하나 넣어 볼게요. 제가 미리 작업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가지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 로컬 플라이아웃 내비게이션의 메인 페이지를 하나 가져오고요. 하나는 선라이즈 페이지를 가져오도록 해놨어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기존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이 밑에 문페이스 및 선라이즈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죠. 타이틀, 문페이스, 아이콘, 문. 자,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고요. 선라이즈, 아이콘, 선 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게 하나의 탭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선라이즈를 누르면 선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 페이지를 누르면 문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플라이아웃 메뉴와 탭을 같이 사용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플라이아웃하고 탭을 같이 사용하려면 이 탭바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탭바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플라이아웃 아이템에다가 쉘 컨텐츠를 여러 개 넣어서 구현을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구현하시냐면, 자,
플라이아웃 아이템 있죠? 밑에다가 쉘 컨텐츠를 넣었어요. 그리고 쉘 컨텐츠에다가 타이틀하고 아이콘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문이라는 거하고 문 png가 아까 탭처럼 표시가 됩니다. 이 타이틀도 sun이라는 거하고 sun page가 탭처럼 표시가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about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에 문 페이스와 about이 플라이아웃 메뉴로 표시가 되고요.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탭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아까하고 달라진 게 이제 뭐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선 왔다 갔다 하고요. 뭐 똑같죠?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이제 여기에서 플라이아웃 메뉴가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bout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페이스 그리고 아래쪽에 abou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bout 가면 about 표시가 되고 다시 문페이스 가면 문페이스가 나와요. 여기에서 제가 sun을 누른 상태로 플라이아웃 메뉴를 가지고 about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문페이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sun이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탭이 그대로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요. 우리가 플라이아웃 아이템 안에 탭을 사용하려면 탭 메뉴를 그 안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요. 쉘 컨텐츠를 이용해서 탭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NET MAUI XAML에서 스택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택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름이 이상하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HTML의 히스토리 내비게이션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백버튼 behavior 같은 게 있고요. current item, current page, current state, current 이러한 어떤 속성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쉘 클래스 내에 이런 탐색 관련된 속성들이 있고요. 이 스택이라고 한 이유는 쌓여서 내비게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택에 따라서 뭐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디테일 페이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우트 경로 뒤쪽에다가 어떤 특정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URL에다가 쿼리 파라미터 같은 거를 넣어서 데이터를 전달하잖아요.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쿼리 파라미터를 전달 가능합니다. 라우트 뒤쪽에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특정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전달이 가능해요. 그리고 경로도 라우트 속성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저희가 경로 등록을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게 나와요. fly out 아이템 밑에 보시면 라우트는 애스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쉘 컨텐츠 문페이스 선라이즈가 있는 탭 페이지는 아스트로노미라는 거에 라우트를 이용해서 전달이 가능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전에 저희가 봤던 어떤 탭 메뉴하고 플라이아웃 메뉴를 함께 사용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아스트로노미라는 라우트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 형태의 라우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페이스로 이동을 하려면 아스트로노미 아래 문페이스 이렇게 하면 직접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선라이즈는 어떻게 할까요? 아스트로노미 선라이즈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미리 페이지를 만들어 놨고요. 스택 내비게이션 밑에 데이터 페이지스라는 걸 만들어서 처리했어요. 이 페이지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루트 페이지가 있고 디테일 페이지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Earth, Moon, Sun, Jupiter, Mars 뭐 이런 형태의 각각의 행성들이 있을 거고 행성들을 선택을 하면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해서 그 각각의 행성들의
상세 설명을 하는 어떤 탐색을 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astronomical bodies 페이지하고 astronomical body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페이지에 내비게이션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전 강좌에서 만들어 놨던 걸 기준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몇 가지 기능만 넣을 거예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위해서 app shell 클래스 경로에 라우터를 추가할 건데요. app shell xaml.cs 파일로 가셔가지고요. 커스텀 t 페이지는 지금 쓰지 않을 테니 일단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routing register route라고 하시고요. 이름을 지정을 할 거예요. astronomical body details라고 하겠습니다. 다 소문자로 할게요. 자, details라고 하고 요거는 type of astronomical body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할 겁니다. Alt Shift F10번 눌러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올려주세요. 유징으로. 그 다음에 astronomical bodies 페이지 제멀.cs로 갈게요. 자, bodies는 여기 있죠. bodies의 제멀.cs로 가셔가지고 자, 각각의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이동하려는 위치로 가볼 거예요.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딩을 할 건데요.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 놓을게요. 각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위치로 이동하여라 라고 했어요. astronomical body details는 금방 저희가 app-shell.xaml.cs에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 details는 여기로 이동하라고 해놨어요. 그쵸? 그리고 이동할 때 저희가 뒤쪽에 파라미터로 astroname comet이라고, comet은 comet, 그리고 earth는 earth, moon은 moon, sun은 sun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로의 이동은 shell.current.goToAsync를 이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할 게 또 있어요. 자, astroname이라는 이 파라메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stronomical body page.xaml.cs로 이동을 해서요. 클래스 상단에 query 파라메타를 처리하기 위한 query 프로퍼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name of astroname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stro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stroname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프로퍼티를 선언을 할 거거든요. 자, 이것도 복사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조하려는 프로퍼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하고 있어요. 뒤쪽에다가 query id, query 이름을 지정을 해가지고 내가 query에 astroname이라고 전달을 하면 여기에 있는 astroname 프로퍼티가 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 app-shell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디테일에 대한 건 넣었고요. 그다음 bodies 페이지에서 이 뒤쪽에다가 astro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녀석을 통해서 얘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comet이니 earth니 moon이니 sun이니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자, 들어오면 셋이 되면 저희는 업데이트 할 거예요. UI를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때 우리가 갖고 온 astroname을 가지고 네임에 대해서
서비스로부터 값을 가져올 겁니다. 네, find astro data 해가지고 솔라 시스템 데이터 뭐 어쩌고 저쩌고 컴에 earth, moon, sun 얘들을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미리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body, emoticon, name, mass, circumference, 그 다음에 h까지 다 지정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app shell.xml로 이동하신 다음에 쉘 컨텐츠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bodies comet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스택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작업한 내역들이죠. 추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moon, sun, 그리고 그 옆에 bodies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쵸? 저희가 이 fly out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홈페이지하고 about은 이전처럼 똑같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뭐예요? bodies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저희는 문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sun을 보면 sun으로 이동을 할 테고요. 이건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bodies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bodies를 누르면 페이지가 하나 나오죠. astronomical bodies라는 게 나오고요. 거기에서 지구가 있고 뭐 이건 달인가요? 달, 태양, 그리고 해성 같아요. 자, 지구를 누르면 지구에 대한 내역이 나오죠. 질량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 다시 요걸 누르면 뒤로 이동이 됩니다. 자, 달을 눌러볼게요. 달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가지죠. 다시 이 녀석을 누르면 뒤로 이동이 돼요. 다시 요걸 눌렀을 때 sun이 나오죠. 그리고 요걸 누르면 다시 뒤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해상을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스택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우트 경로를 추가하고요. 각 라우트 경로를 파라미터를 통해서 구분해서 또 처리를 했어요. 상세 페이지들을요. 이런 식으로 세부 정보 페이지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MAUI는 이렇게 경로들을 처리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